오늘은요 황규범 원장님 모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자, 황규범 원장님 모시고 수시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학교죠. 네, 서울대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단은 이제 서울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서울대학교는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2020년도 네, 지금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네. 하기 때문에 2020학년도, 2019학년도에 비해서 변화사항들이 좀 있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서울대학교의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약간의 좀 변화사항이 좀 있는데 우선은 이제 1단계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실기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7배수였는데 이제 5배수로 좀 축소했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신기 비중이 약간 강화된 네, 거죠? 신기 비중이 조금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1차를 넘는 게 1차 단계 1단계를 통과하는 게 가장 큰 이제 고비인데 그 이제 공간도 좀 좁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턱이 좀 높아진 거죠, 높아졌죠. 네. 그러면 서울대 입시 요강을 처음 네.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서울대학교는 크게 이제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단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0% 모든 인원을 다 수시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몇몇 학과가 정시에서 학생의 정원을 못 채웠을 시에는 이제 2명이나 뭐 1명이나 3명 해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네. 이제 정시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작년에도 조금 일부 학과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안은 이제 수시에서 100%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학과 안에서는 크게 이제 15명 정도 전후에서 25명 전후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학과별로 이제 2명씩 이제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네. 워낙에 이제 또 적은 인원수 안에서 또 이제 2명이라는 더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해당하는 요강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선발 지원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일반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는 1단계에서 이제 실기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가 이제 선발이 되게 되는데요. 1차 커트가 뭐 이제 올해에도 이제 네. 5배수에서 7배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7배수 정도를 뽑았는데 올해라고 하면 2019학년. 네, 2019학년도에. 네. 근데 2020학년부터 이제 5배수를 선발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문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착각을 좀 하시기 좀 쉬우신 게 1차에 실기 100% 선발인데 학교에서 실기 100%만 보고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거를 항상 의문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요강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차를 통과했던 학생들을 보면 5등급 때나 6등급 때도 1단계를 통과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안타깝게 그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1단계는 이제 실기 100%로 학생들을 5배수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면 이제 종합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서류평가와 면접 구술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학부 안에서 이제 실기를 포함하지 않는 학생이 한 6명 정도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선발하고 2단계 때는 면접 구술고사를 통해서 선발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뭐 6명 그리고 실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좋아서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합격자의 커트라인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또 높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실기와 비실기를 좀 고려해서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들어가죠. 네. 근데 성적의 역량은 이제 수능으로 네. 판단을 하니까 어느 정도죠?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최저 등급을 안내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실수를 저희 학원은 그런 친구가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험조차도 못 보는 친구들이 가끔 응시할 있어요. 때 유의할 점이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수능을 응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혹은 과학, 이 네. 탐구 과목 이 네 과목을 꼭 이제 응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꼭 반드시. 네, 꼭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네 과목 중에 최저 등급이 세 과목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네. 수학 같은 경우나 뭐 네. 몇몇 학과를 그냥 아예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이제 실기 시험장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우선은 네 과목을 무조건 좀 응시를 해야 되고요. 수학, 나 영역은 뭐 이제 그 학교별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물리 1, 물리 2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물리 1, 뭐 화학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과목으로 1과 2를 선택을 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한국사 당연히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사는 그러면 응시만 하면 네네. 네, 그냥 바로 패스되는 네. 등급 제한은 없고요. 네. 자, 그럼 서울대 이제 최저 등급 수준은 어느 정도 되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전형별로 그다음에 좀 이제 학과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제 공예과,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학과, 그다음에 이제 서양학과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3등급 이내에 들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각각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이 돼서 네. 전체 평균이 3등급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네. 각 과목별로 3등급 이내 무조건 좀 들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학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일부분 비실기를 보는 친구, 그러니까 실기를 포함하지 않는 네. 학생들은 조금 더 커트라인이 높아요. 그래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2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동양학과 같은 경우는 5개 영역, 여기 안에는 이제 한국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동양학과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안에서 네. 이제 3등급이 들어가야 네. 되고요. 조속과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이 3등급. 네. 그 다음에 뭐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까 동양학과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이제 들어간다는 네, 최저 등급으로. 등급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필수는 아닌 네네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경쟁률이 좀 궁금해요. 네.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수시라는 것은 내신 아니면 실기를 뽑는데 네. 수시 내신이 좋은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갈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특징상 특히 뭐 분당이나 강남처럼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 네. 이 친구들은 내신은 좀 손해를 보고 이제 결국에는 수능 성적이 이제 경쟁력이 높은데 이 학생들은 또 실기 전형에서는 수능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수시 때 쓸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서울대 또 아까 이후에 얘기할 한예종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엄청난 경쟁률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죠? 우선은 뭐 매해 지금 네. 뭐 5년 동안은 계속 이제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요 다룰 이제 학과가 디자인학과랑 이제 공예학과인데 네. 디자인학과가 작년에 이제 100대 1이 넘었죠. 네. 그래서 최초로 이제 100대 1이 넘어서 104대 1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네.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이제 경쟁률을 띄고 있고요. 공예과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이제 문제 이제 나오는 유형이나 이런 걸 좀 참고했는지 올해 좀 최고 경쟁률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매해 조금씩 좀 변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100대 1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 80대 1이니까 네. 해볼만 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80대 1. 지원자 인원수로 따지면 디자인학과는 2,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네. 공예과 같은 경우 한 1,0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5배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뭐 1,900명 가까이 있는 학생들 다 이제 제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숫자만 좀 줄었지 경쟁률은 뭐 이전과 뭐 큰 변함없이 항상 이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만큼 그 실기에 대한 그 면밀한 검증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네. 없고 기술의 숙련도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야 되는 서울대 과제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가 웬만하면 정보 제공하는 상황이니까 네.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으로만 네. 깔아주시고요.
자, 비결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기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실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네,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 이제 서울대학교의 특징을 좀 보시면 작년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두 개년 이전의 문제와 이제 두 개년의 문제 나오는 성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각자 뭐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뭐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공예과 문제부터 좀 보면요, 네. 되게 쉬워요. 네. 이제 주어진 소재가 있는데 소재는 이제 피스타치오라는 이제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죠. 그걸 실제로 주고 그 껍질을 까는 두 손을 세 개의 다른 시점으로 그리시오예요. 네. 되게 문제가 심플하고 쉽지만 여기 이제 공예과가 3절에 4시간 시험이거든요. 네. 양손을 3개의 시점으로 그리고 피스타치오까지 그린다라고 하면 네, 손을 6개나 네. 이제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숙련, 실기에 대한 숙련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는 뭐 불을 봐도 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 문제 안에서 그래도 서울대이기 때문에 이 다른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이 시점에 대한 이제 뭐 개념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른 흐름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뷰에 관한 이야기냐. 네. 실제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뭐 두 개 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완성도 있는 그림 그리고 혹은 이제 뭐 학원마다의 그런 특성을 좀 살려서 학생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통과한 사례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공예과는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약간 좀 네. 1차원적으로 조금 나오는 편이라서 올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경쟁률이 좀 높아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대학들하고 연동이 되니까. 그렇죠. 네, 연동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손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했고요. 손에 대한 개념, 손에 대한 명제를 주고 두 장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었던 거는 작년에 이제 2절 2장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6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절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의 개념을 주고 문제 1은 손을 활용해서 무엇을 디자인하시오. 그 영역하는 그 디자인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진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그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준 이미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출발점들의 전개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이제 묘사하는 방식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두 작년에 나왔던 디자인학과와 공예과의 문제를 보면 재작년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재작년에는 디자인학과는 공터, 그다음에 이제 공예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워낙에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일명 저희가 얘기하는 족보가 없는 학교죠. 예, 왜냐면 이제 그게 학생들이 충분히 그 트레이닝 돼서 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서울대만의 또 실기 스타일을 구축할지 이건 좀 올해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족보라는 단어는 학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고. 그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 네, 문제 스타일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있습니다. 네. 여학생 서울대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서울대 입시 지금 옥션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10월 1일이고 3일 공예과 뭐부터 5일날 또 네. 디자인과. 네. 아이고, 애들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쵸. 네. 아이들을 믿고 뭐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네. 네. 나 지금 이런 거야지. 답이 계속 따뜻한 내가 진짜